오늘 배울 정적분과 급수인데요. 요거 내용이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교과서를 좀 준비를 했어요. 교과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어렵더라도 한번 교과서를 읽고 그 다음에 쌤이 학습지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적분과 급수라는 단원인데요. 여기 정적분과 급수 사이, 급수 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이랑 급수의 합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각형은 보통 삼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분할해서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그렇게 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곡선을 모눈 종이 위에 그린 건데 이렇게 곡선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곡선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게 모눈 종이 있잖아요. 모눈 종이 안에 요 내부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의 합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 겉에 외부랑 곡선 경계선에 걸쳐 있는 정사각형 넓이 합을 검정색으로 표현하면은 이 빨간색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정사각형 크기를 점점 더 한없이 작게 하면은 요 m이랑 m이 라지 m이 서로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서 그 극한값이 s와 같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를테면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넓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어진 도형을 여러 개의 간단한 도형, 여기서 간단한 도형이 뭐겠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말하는 간단한 도형은 여기로 치면은 지금 정사각형이겠죠. 정사각형 도형으로 잘게 나눈 도형의 넓이나 부피의 합의 극한으로 얘를 한없이 더 작게 하면 할수록 이 정사각형 넓이의 합이 빨간색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극한으로 원래 도형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한자 뜻도, 그러니까 잘게 나눠서 그 간단한 도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으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이게 바로 구분구적법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곡선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랑 그 다음에 x축이랑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를 급수의 합으로 구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간단한 도형의 넓이의 합으로 하는데, 이번엔 직사각형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하기가 어려워서, 여기 요렇게 구하기가 어려워서 잘게 쪼갠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아까 색칠했던 부분 넓이랑.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얘기를 할 건데,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다 더한 거예요.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한 건데, 요 가로 넓이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0부터 1까지를 n등분한 거예요. 등분은 같게 쪼갠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다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가로 길이는 다 n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요 n분의 1, 요 n분의 k번째, 요거의 높이, 요 함수값을 얘기하겠죠. 세로는 이 n분의 1의 제곱 들어간 거. 여기 세제곱이라고 나있네. 오타예요. 네, 제곱이에요. 다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해서 이 모든 것들의 넓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일단 표현을 하고,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직사각형을 잡을 때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높이를 왼쪽 값으로. 그러면 똑같이 가로 길이는 n분의 1이고 세로 길이는 이 오른쪽 거의 함수값이 아니라 왼쪽 거의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를 높이로 잡는 겁니다. 이쪽을 높이로 잡고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해가지고 얘네들을 n을 그러니까 요 밑에 가로를 더 좁히면 좁힐수록, 가로 길이를 좁히면 좁힐수록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점점 더 y는 x제곱, 요 곡선이랑 이 밑에 x축이랑 x는 1로
이루어진 이 부분 넓이에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이 넓이에 어떻게 n을 무한히 보낼수록, 그러니까 이 더 작게 쪼갤수록 곡선과의 넓이의 차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s인데 얘가 tn이고 얘가 sn이에요. 그래서 얘보다는 크거나 크고 얘보다는 작다 해서 극한을 취해줍니다. 양변에. 각 극한을 취해주면은, 자, 요쪽 게 극한이 3분의 1이고 요쪽 극한이 3분의 1이라서 가운데 껴있는 애도 3분의 1이다. 그래서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얘기 또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들었던 예를 조금 이제 일반화된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곡선 y는 x제곱과 x축, 그 다음에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면 우리가 x제곱 0부터 1까지 정적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3분의 1이라서 앞에서 급수의 합을 이용하여 구한 s의 값과 정적분을 이용하여 구한 s의 값이 서로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이 곡선과 요 직선, 요 곡선, 그 다음에 요 직선, 요 밑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극한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가로 길이는 a부터 b까지를 n으로 나눈 거예요. n으로 쪼갠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길이가 n분의 b-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xk번째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a에서 출발해서 델타 x가 바로 요 s의 한 구간의 증분, 요만큼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b-a를 n개로 나눈 요 하나, 네, 요 하나만큼이 k번 간 거예요. 요 xk 여기. 그래서 xk가 요렇게 표현되는 건 a에서 출발을 해서 델타 x만큼 k번 간 거예요. 요만큼. 네, xk. 그래서 그때의 함수값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요때 높이, 요때 높이, 요때 높이를 어떻게 표현한다? fxk라고 표현을 해준다. k번째 x값에다가 f 취하면은 네, 그게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고, 세로 길이,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계속해서 똑같이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면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데 n을 무한히 크게 하면 할수록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어디에 가까워지겠다? 그렇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극한으로 우리가 이 정적분의 넓이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론, f가 연속이면 네, 요 직사각형 넓이의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그 넓이의 합의 극한이 항상 존재함이 알려져 있고 급수의 합은 얘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방금 했던 얘기 똑같이. 네, f가 닫힌 공간에서 연속일 때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 넓이 생각하시면 되고, 넓이의 합의 극한은 네, 이 정적분 값과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과 같다 해서 이렇게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학습지로 가보겠습니다.